열심히 공부하고 있나요? 오늘 선생님이 연휴 기간 중에 미리 해주려고 했는데 역시 사람 미루니까 계속 역시 결국 일요일에 올립니다. 네, 오늘 폭풍 업로드 예정입니다. 현재 시간 일요일 9시 52분입니다. 밤 어쩔 수 없네요. 선생님이 1차 고사 정리 영상 올려준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네, 일제강점기 전 근대사 관련된 거 정리해 볼게요. 잘 봅시다. 우리 시험 범위는 1910년대 통치, 20년대 통치, 독립운동, 3.1운동, 임시정부, 독립투쟁, 의열투쟁, 실력 양성, 농민노동운동, 학생운동, 청년소년 여성운동, 우리말 우리 역사, 민족유일당 운동 까지가 시험 범위였어요. 31차시까지가 시험 범위였습니다. 일단은 선생님이 밴드에 글 올렸던 것처럼 이 우리말 우리 역사 부분 여기서 20점 이상 출제했다고 이야기했지요. 그러니까 진짜 꼭 살펴보아야 합니다. 꼼꼼히. 그리고 이 부분은 무조건 선생님 프린트물까지 꼭 참고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1번부터 10번까지 전부 다 한 거니까 꼭 참고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꼼꼼히 공부해서 이 부분 틀리지 않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눈치 있는 친구들은 적당히 꼼꼼히 엄청 꼼꼼히 공부하겠지요. 좋습니다. 이렇게 차시별로 복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열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1910년대, 20년대, 그다음에 독립운동 이 세 가지는 선생님이 이야기했지요. 이거는 뭐다? 선택지용이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1910년대를 의미하는지 20년대를 의미하는지만 구분하면 된다. 독립운동 같은 경우는 독립운동 그 단체들이 1910년대임만 알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지요. 먼저 1910년대와 20년대는 살펴볼게요. 1910년대와 20년대. 여기는 둘 다 통치 방식과 경제 정책이 있었어. 통치 방식 여기는 1910년대는 무단 통치, 20년대는 문화 통치였어. 근데 문화 통치가 아니라 민족 분열 통치라고 이야기했었지. 1910년대의 경제 정책이라고 하면 토지조사 사업이었고 20년대는 산미증식 계획이었고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었고 각각 이 단어들이 1910년대를 의미하는지 20년대를 의미하는지만 알면 됩니다. 좋아요. 그다음에 여기서 추가한다고 하면 구조화에 여기는 회사령을 실시했고 여기는 회사령을 폐지해버렸지. 회사령이라는 말은 회사를 세울 때 허가받도록 한 거고 얘는 신고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어쩔 수 없이 선택지를 만들 때 앞에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시험 범위에 넣고 선택지용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이 19, 20, 21을 꼼꼼히 공부하느라 뒤에를 공부 안 했다? 정말 바보예요.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이 서술형 평가에서 민족 분열 정책 내용과 본질 냈었던 거 기억나죠? 냈었기 때문에 또 내지 않겠지 당연히. 그 다음에 좋아요. 그 다음에 그 관세가 폐지된 건 1910년대였을까 20년대였을까? 관세는 20년대 폐지된다는 거 중요했었지. 관세 폐지. 이 내용은 20년대였다라는 거는 알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910년대 독립운동하면 나라 안에서와 나라 밖에서 나누어서 살펴보았어. 국내에서는 독립일군부 그 다음에 대항광복회 있었고 국에는 북간도, 서간도, 연해주, 미주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고 했지. 이거 선생님이 구분해서 꼭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이 단체들이 1910년대인만 알면 된 거야. 얘네들이 언제인 것만 10년대인 것만 알면 된다고. 그러니까 송죽회, 기성단
뭐 삼원보, 신흥무관학교, 신흥강습소, 용정촌, 명동촌, 뭐 서천서수, 명동학교, 중광단, 대한인공부인회 이런 거 다 그냥 그거 단체들이 10년대임만 알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이 3.1 운동부터는 꼼꼼히 봐야 된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이 3.1 운동부터는 우리가 시험 범위였기 때문에 여기 22차 시부터는 꼼꼼히 공부할 것. 좋습니다. 이 3.1 운동에는 이 세 가지는 꼭 알아야 돼요. 배경, 그리고 전개, 그리고 결과요. 배경과 같은 경우는 1차 대전 이후에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나타냈다는 거. 그 다음 도쿄에서의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했었다는 것. 그런 거 관련해서 선생님이 지금 이 영상에서 다루지 않아도 여러분은 꼼꼼히 공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전기 같은 경우는 대도시에서 그 다음 중소도시로 그 다음에 농촌으로 갔고 처음에는 평화적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조금 더 과격해진다. 막 투쟁하고 막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도 보여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 시위, 이 만세 운동을 어떻게 했나요? 아주 무자비하게 탄압했지요. 대표적으로 제암리 사건과 같은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이 3.1 운동의 결과가 정말 중요했지요. 이 결과는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왜냐하면 3.1 운동 이후에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뿌리이기 때문이지요. 이 결과는 꼭 세 가지 알아야 됩니다. 일제 통치 방식이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변화하게 되었다. 임시정부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5.4 운동 등 약소 민족의 반제국주의 운동에도 영향을 끼쳤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포인트는 이 3.1 운동을 했을 때는 우리 나라에는, 우리 한반도에는 사회주의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었다. 왜냐면 사회주의가 막 보급되는 시기였고 사회주의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는 시기는 언제였다? 3.1 운동 이후였다. 정도는 꼭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 운동 이후에 3.1 운동의 결과로 세워진 정부이지요. 이 각각의 여러 정부가 있었습니다. 한성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국민의회를 합쳤습니다. 법통을 한성정부로 하고 위치는 상하이로 하고 정부 이름을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하고 되게 여러 가지 했었습니다. 대통령을 이승만, 국무총리를 이동희 인물을 선출했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조직했던 배경 알아야 되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임시정부가 어떤 식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활동 알아야 합니다. 연통제, 교통국을 바탕으로 막 국내랑 연결해서 막 전달하고 임시사료 편찬에 독립신문 막 발행했다는 거. 그리고 외교와 군사 관련해서도 꼼꼼히 보아야 합니다. 외교 파리 강화회의에다가 독립청원서를 제출하던가 구미위원부를 설치하고 군사로는 참의부 만들었었죠. 그리고 한인 비행사 양형성소 그 참정신 중에서 참의부만 임시정부 직할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도 알아야 되고 위기도 알아야겠지요. 위기 하면 여러분이 떠올려야 되는 것은 무슨 회의? 국민 대표회의. 이 정도는 꼭 알아야 합니다. 이 회의가 성공하지 못하고 개조파와 창조파와 딱 나누면서 하다가 성공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임시정부가 이렇게 폭망할 때 임시정부 다시 가즈화했던 것을 조직한 것은 바로 우리 뒤에서 배운 한인 애국단이었지. 그 중에 누가?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 폭탄을 던지면서 어떻게 돼? 가즈아 중국 국민당이 본격적으로 지원하면서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 이야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많은 이야기를 선생님이 말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꼼꼼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무장 독립투쟁을 배웠어요. 다른 학교 애들은 정말 어려워하겠지만 우리 학교만큼은 이 무장 독립투쟁, 지금 우리가 이 24차 시 때 배웠던 건 무장 독립투쟁, 그 중에서 만주에서 언제?
20년대라는 것을 먼저 머릿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요것을 먼저요. 얘가 먼저 떠올라야 돼. 무장 독립투쟁 만주에서 20년대에 무장 투쟁을 어떻게 외웠지? 외우는 방법을 어떻게? 이렇게 봉, 정, 참참참 짝짝 미스야 짝짝 삼부통합 이렇게. 야, 이거는 정말 이거 진짜 선생님의 선물이다. 이거 못 외우는 아이들이 있는데 진짜 개 때릴 거야. 이거 진짜 너무 알면 좋아요. 진짜 너무. 일단은 국내에서 무장 독립투쟁 천마산대 보합단 9월산대 이거는 그냥 이 단체들이 20년대 활동했다 정도만 알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얘는 꼼꼼히 업적 안 외워도 돼요. 이거 서술형 뭐 안 냈습니다. 서답형 안 냈어요. 여기 이 천마산대 보합단 9월산대는 그냥 이 단체들이 20년대 국내에서 활동했던 단체다 정도 20년대 정인 것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봉청참참참은 중요하지요.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참, 간도참변, 참, 자유시참변, 참,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삼부 조직한 거, 미사협정, 삼부통합, 운동이었지요. 포인트는 봉오동 전투 때문에 간도참변, 청산리 전투 때문에 간도참변, 뭐 둘 다 간도참변에 영향을 주었다는 거 정도는 헷갈리지 않고 알았으면 좋겠고요.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최진동의 군무도독부군, 안무의 국민해군이 활약한 봉오동 전투, 그리고 청산리 전투, 우리가 강력하게 딱 처리했던 청산리 전투, 그리고 간도참변, 자유시참변. 이 간도참변과 자유시참변 사이에 어떤 단체가 조직됐었지. 그 단체는 바로 대한독립군단이었었다는 거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임시정부와 관련된 건 참의부였다라는 거. 그 다음에 미사협정, 삼부통합 운동. 삼부통합 운동에서는 결과 이거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혁신위회랑 그 다음에 조선혁명당으로 나누어지고, 이 혁신위회는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 이제 조선혁명당은 미안해요. 이거 국민부인데. 국민부와 혁신위. 미안해요. 선생님 이 부분 다시 말할게요. 어떻게 얘기했는지 기억 안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삼부통합 이후에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혁신위회와 그다음에 국민부로 나누어진다. 혁신위회는 나중에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으로, 국민부는 나중에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으로 합쳐지게 된다라는 것 이야기했었고요. 의열투쟁 보면 의열투쟁은 의열단과 그리고 한인애국단이 있었지. 의열단은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 을 바탕으로 활동했다라는 거, 여러 멤버들 각각의 멤버들의 업적 알았으면 좋겠고요. 이 이후의 상황들 꼭 체크해 놓도록 하자. 나중에 황푸공관학교 입학하거나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서 조선혁명 간부학교 설립해서 활동한다는 거, 민족혁명당 설립하는데 주도한다는 거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 이 한인애국당 같은 경우는 멤버는 이봉창, 윤봉길 각각 어떤 업적을 세웠다는 거. 이 선생님은 이 의열투쟁 같은 경우는 한국인이라면 꼭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의열투쟁까지 살펴보면 우리는 그 다음에 무엇을 살펴보았냐면 20년대 독립운동을 살펴보았습니다. 26차 시부터는 다 20년 아니야, 지운 거 아니야. 20년대 얘는 우리말 우리학산 빼고 20년대라는 것은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지. 이 실력 양성 운동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어느 계열이? 민족주의 계열이 움직였다. 그래서 이 실력 양성 운동은 미음이었지. 물산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문맹 퇴치운동. 자스가리우가 구호였고, 한 사람 1천만이 이런 식이라는 게 구호였고, 그 다음에 문맥 퇴치 운동은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해가지고 문자 보급 운동.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나로드 운동했었던 거. 각각 알아야 되고, 각각 어떻게 운동이 진행되었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야 되고, 농민 노동운동가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사상과 관련된다라는 거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소작쟁이랑 노동쟁이가 있고, 대표적인 소작쟁이 암태도 소작쟁이, 대표적인 노동쟁이 원산 노동자 총파업, 이거 알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었고, 이 각각의 활동 이후에 혁명적 농민조합, 혁명적 노동조합 만들어서 활동했다라는 거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 학생운동가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였지. 60만세 운동과 광주 학생 항일운동. 둘 다 같이 있고 의미 있지만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선생님이 이야기했지요. 11월 3일 그 우리 학생의 날에 기원이 되었던 그 사건, 이 각각의 사건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하면 이 단체가 신간회가 뭘 파견했지? 진상조단 파견했다는 거. 이거는 정말 수능에 자주 나오니까 살펴보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이 청년, 소년, 여성 관련해서 단체가 많지만 그 단체들 조금 외워주세요. 선생님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청년운동가 같은 경우는 어떤 단체가 결성되면서 어떻게 됐는지, 조선청년 총동맹이겠지요. 소년가 같은 경우는 천도교가 중심이 돼서 천도교 소년회, 그리고 전국 소년연합회가 결성된다라는 거. 여성운동 같은 경우는 근후에 선생님이 여성운동 강조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의 역사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했었고요. 여기서 하나 빠졌네요. 형평운동. 형평운동하면 어디서? 진주에서. 누가 실시했다? 백정들이 실시했다. 이 백정의 의미는 우리 고려시대도 시험범위잖아. 그 내용들도 어느 정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형평운동이요. 그리고 이 근후회 같은 경우는 어느 단체랑 자매단체였다? 신간회와 자매단체였다 라는 것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말과 우리 역사인데, 우리말부터 보면 우리말은 조선어 연구회가 있고 조선어 학회가 있고, 조선어 연구회는 1920년대 활동했고 학회는 30년대 활동했고, 그리고 조선어 연구회는 만든 게 있지? 만든 건 뭐야? 무슨 날? 우리 쉬었지? 가게한 날. 그리고 잡지? 한글을 만들었고, 그리고 조선어 학회는 만든 게 있었고 못 만든 게 있었고, 만든 거는 맞춤법 통일안, 그리고 표준어 만들었고, 못 만든 거는 큰 사전 못 만들었고. 근데 이거는 나중에 해방 이후는 만든다는 거 이야기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고 민족유일당이 하기 전에 선생님이 강조했던 어떤 거였지? 강조했던 게 우리 역사였지. 우리 역사 같은 경우는 일본이 무슨 사관? 식민사관을 나타냈어. 식민사관이 뭔데?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 거였지. 핵심 내용은 뭐가 있었지? 핵심 내용은 타율성론, 다음에 정체성론, 당파성론. 너네는 강대국에 빌붙어서 사는 나라다. 너네는 고대 사회에 머물러 있다. 너네는 둘만 모여서 싸운다. 너네 봉당 정치 쓰레기 같은 정치 아니냐? 너네 수준 낮은 정치다. 이거에 대해서 비판한 것이 우리 역사였지. 무슨 사학과? 민족주의 사학과 사회경제사학, 그리고 실증주의 사학이 있었지.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민족주의 사학자는 누가 있었어? 박은식, 신채호. 역사는 혼이다. 그래서 정신을 되찾으면 우리 나라 몸 되찾았을 때 우리 잘 살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게 박은식. 대표적인 책으로 한국 독립운동 지혜열사.
신채호 선생님이 말한 건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 그래서 쓴 책은 조선사 연구초, 조선 상고사. 사회경제사학은 누가? 백남은. 뭘 비판했지? 정체성론 비판했지. 아니야. 우리나라도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근데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했어. 근데 너네가 막아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거야. 너네 때문이야. 우리 머물러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게 백남은. 실증주의 사학에는 이병도, 손진대, 뭐만 봐야 한다? 팩트만 봐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 팩트만 보자. 무슨 학회? 진단학회. 이거 우리 역사의 끝이었지. 내용은 많지만 정리해두면 정말 별거 없습니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민족유일당 운동을 살펴보았습니다. 민족유일당 운동이요. 민족유일당 운동의 배경 알아야겠고, 그리고 어떤 단체들이 만들어졌었는지 알았어야 됐다고 이야기했고, 국내에서 민족주의자가 비타민과 타민으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사회주의는 무슨 법에 의해서? 1925년에 제정된 치안유지법에 의해서 계속 탄압받으니까 비타민과 사회주의가 힘을 합쳐서 만든 단체가 뭐였다? 바로 신간회였다. 이거 전에 이제 조선 민흥회를 만들고 정우회 선언했다는 거는 꼭 알아야 합니다. 이 신관회라고 하는 단체 강령 뭐였었지? 강령은 정단기였지. 우린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구한다. 단결을 공고히 한다. 기회주의를 배격한다. 라는 이 강령을 바탕으로 활동했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들 알아야 됐지만 가장 중요한 활동은 뭐였어요? 바로 광주학생 항의 운동에 진상조사를 파견했다는 거.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해소하는 것도 정리했었고, 자매단체로는 뭐가 있었다? 근우회가 있었다. 라는 것. 선생님이 20분 내외로 정리하려고 했는데 딱 22분이네. 역시 기가 막힌 역사 수업입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10년대, 20년대 독립운동 10년대 독립운동 같은 경우는 선택지용이니까 간단히 살펴보아라. 3.1운동, 임시정부, 무장 독립투쟁, 의열투쟁, 실력양성, 농민운동, 노동운동, 학생운동, 청년운동, 소년운동, 여성운동, 우리말 우리역사, 민족유일당. 내용이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꼼꼼히 공부했으면 100점을 맞으려면 100점 방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지. 100점을 맞기 위한 공부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공부해야 되는 거고, 100점이 목표인 학생들은 꼼꼼히 공부하세요. 선생님이 지금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선생님, 100점은 목표는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고득점을 맞고 싶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은 대략적인 내용, 그러니까 너무 꼼꼼한 거 말고는 나머지는 다 알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모든 걸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 강의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 교과서 꼼꼼히 봐야 된다는 거. 이 이야기를 남기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지요. 우리 프린트에 항상 적혀져 있어요. 선생님이 지난 정리 영상에서도 올려주었었던 내용입니다. 일체 유심조. 선생님 뭐라고 이야기했지? 일체 모든 것은 오직 심조 마음이 만든다. 마음먹기 따라 달려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이라고 대충 그냥 넘겨서 듣지 말고 꼼꼼히 들으면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어떤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거부하면 진짜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여러분이 한 문제라도 더 맞췄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부러 어렵게 낸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 상위권들은 말은 하지 않겠지만 어렵게 내는 걸 원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어렵게 냈습니다. 결과가 이야기해 주겠지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결과 있기를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